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해임됐다며 그간의 직무 수행에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있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루이 고머트 연방하원의원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호스팅한 사이틀사에 대해 대규모 미군이 습격을 강행했으며 해당 서버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군까지 투입시켜야 하는데 중간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에스퍼 국방장관이 반대를 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틀사는 2001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투표기 전문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 회사로 알려졌으나 최근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 여름 파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군이 침입해 압류해간 것도 없으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사항들과 일체 연관이 없다는 등의 팩트체크 내용을 올렸지만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틀사 미군들이 압수해서 무슨 증거들을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이틀사는 조지 소로스 및 민주당 의원들과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폴 앨런의 불칸 캐피탈사가 문제의 사이틀사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친중적인 면모를 보여온 빌 게이츠 역시 사이틀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루이 고모트 의원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군의 사이틀사 서버 습격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도미니언 서버가 불법적인 선거 조작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후 정보 검색을 통해 서버가 독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서버에 액세스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법무부와 협력했으며 독일 정부가 해당 회사의 서버를 장악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압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문서가 서명되었으며 이 작전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전 국방부 장관인 에스퍼를 해고하고 새롭게 정보 요원 출신인 밀러와 캐시 파텔을 국방부 전면에 배치한 이유는 군대가 작전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받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IA는 이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서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 대선 개표 시 누가 언제 개표와 관련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인 린 우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든과 그의 범죄 집단이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소설에 가깝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트레이 트레너 씨는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미 전역에 선거를 총괄하는 최고 권위의 부서로 선거 관련 최고기관의 위원장이 직접 부정선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레이 트레너 위원장은 미국 방송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바다에서 10,000명 이상 네바다 외의 거주자가 투표를 한 점이 발견된 점, 빈 투표지에 임의로 계속해서 마킹을 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이 다수 발견된 점, 새벽 4시에 갑자기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우편물을 싣고 왔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복을 입은 무리들이 합법적인 참관인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식 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무리가 정식 참관인의 개표소 진입을 막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는 공통적으로 새벽 4시에 정체불명의 차량을 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관이 공식 참관인의 개표소에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바이든에게 몰표가 나왔고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역전을 했습니다. 개표에 참가했던 한 선관위 직원은 내가 표를 세어봐서 아는데 물리적으로 사람이 셀 수 있는 표는 한정적이다. 내가 개표를 진행한 개표소에서 퇴근 후 수만 장의 표가 바이든 쪽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투표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개표장에서는 공화당 참관인을 못 들어오게 막은 상태에서 밖에서는 개표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판지 등을 창문에 붙여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정작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트럼프 당사자도 놀랐는지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폭풍 트윗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조지아주의 공화당원 국무장관은 투표용지 서명이 가짜인지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 없이는 모든 과정이 매우 불공평하고 무의미할 지경이다. 모두가 조지아주에서 이겼다는 것을 안다. 1994년에도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부정선거로 인해 펜실베니아 상원 자리가 뒤바뀌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절대로 나와 반대로 배팅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선 불복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로 모여들어 100만 마가 행진, 트럼프를 위한 행진,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이름을 내세운 다수의 단체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1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펜스 2020이라고 적힌 깃발을 휘날리며 선거 도난을 중단하라, 4년 더를 연호했습니다. 시니어 미국을 축복하소서, USA 등과 같은 구호를 짧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상황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재자 투표 폐기 여부를 놓고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제기한 소송 6건을 포함해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 3곳에서 모두 9개의 소송을 기각 불기소 처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송을 맡았던 대형 로펌 스넬 & 월머에 이어 포터라이트, 모리스 앤 아서마저 수임 철회 신청을 하는 등 트럼프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오랜 지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 새 책임자로 임명하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세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선 불복과 관련해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부정선거에 강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 발언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고 이번 행정부는 봉쇄로 가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행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언론, 대중들과의 밀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계속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진훈 이번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총리는 중국완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해외 거주자를 전 세계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백 의원이 1년 연장을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전제냐고 질문하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수나 관중 모두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낸 증거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이 대회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5월 6일 종료되는 거라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사태 연장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16일에는 긴급사태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날 일본 NHK는 221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18분 NHK 보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4,828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2에서 24일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25일 300명대, 26일 200명대, 27일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28에서 29일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현재까지 448명이다. 일 요청 오면 코로나 협력 검토, 반대 여론에 신중한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일단 부인했다. 아사히 신문은 앞서 청와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진단키트의 판매 또는 무상 제공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정부가 마스크를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주일 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는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마스크 지원을 타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PCR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도 일부 여지는 남겨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지만 국내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물품의 수출 또는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지난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미국과 일본, 6월 25일 참전국 등에 마스크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내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부, 미일 한국전 참전국의 마스크 지원 시본 지원은 반대한다는 청원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먼저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초반 외교부가 중국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험도 작용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단 국내 상황 안정이 우선이라며 일본이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지원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내부의 검토 상황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수출 규제 문제, 입국 제한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부딪힌 한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연결고리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적 사이로 검토할 건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부가 코로나 협력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카드로 고려는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노마스크 비공개 수주기업 후쿠시마현 소재로 확인 일각선 방사능 오염 우려도 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전 국민에게 배포한 이른바 아베노마스크 수주 기업 중 한 곳은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에 따르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임신부용 마스크를 납품한 기업은 후쿠시마현 소재 주식회사 유스비오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 정부에 첫 마스크를 납품한 기업 4곳 중 고아와 이토츠 상사, 마츠오카 코퍼레이션 등 3곳만 발표돼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케 아키라 공산당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후생성 측은 현 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일본